방역 당국이 다시 한번 코로나 격리 치료 체계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재택 치료자를 대상으로 해왔던 유선 모니터링을 앞으로는 고위험군만 하는 등 큰 변화가 생기는데 어떻게 바뀌고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관리 체계를 개편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현재 재택 치료자가 14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정부의 관리 역량 16만 6천여 명의 88%까지 찬 상태인데요. 정은경 청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3월 초엔 100만 명까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재택 치료자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100만 명이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 등 집중 관리군은 지금처럼 하루 2번 전화 모니터링을 받고요. 일반 관리군은 그간 하루 한 번씩 받던 모니터링 없어집니다. 예. 확진자의 76.5%나 되는 일반 관리군은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돌보다가 상태가 나빠지면 비대면 진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열제, 체온계 등이 담긴 재택 치료 키트도 앞으로는 집중 관리군에게만 제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격리 방식도 바뀐다면서요? 네,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 모두 GPS 자가격리 앱으로 감시하지 않습니다. 동거 가족도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확진자랑 똑같이 7일만 격리하고요. 또 격리하는 동안 가족 중 또 다른 확진자가 나와도 격리 기간 더 늘지 않습니다. 병원 방문,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인 외출도 가능합니다. 특히 접종 완료자의 경우엔 격리가 아예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통제도 없고 거의 자율에 맡긴다 이제 이런 뜻이 될 텐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코로나 환자라고 한다면 집에 있다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호흡기 클리닉 등 정부 지정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1,180여 곳이 운영 중인데요. 조만간 4,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 평소 다니던 동네 병원에 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의료계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돌보던 환자에 대해서는 이분이 환자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도 성심성의껏 진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되는 곳을 찾다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했을 때 과연 빨리 통화가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재택 요양 중에라도 증상이 악화됐을 시에는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 네, 이런 우려나 병원이 문 닫는 야간에 대비해서 방역당국은 24시간 운영되는 지자체 재택상담 시스템 구축을 오는 10일까지 준비 중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불가피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걱정하시는 분들의 핵심은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고등학생이 격리 해제 뒤 나흘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격리 기간이 줄어든 만큼 격리가 해제돼도 증상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하겠고요. 또 이 고위험군 분류 기준이 이렇게 단순하다 보니까 40에서 50대 만성 질환자나 또 스스로 돌볼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우려도 남습니다. 예. 50대 이하에서도 사실 좀 급격하게 증상이 나빠질 수 있는 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내 몸은 내가 지키고 남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달라 이런 당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